예, 3주차 파워랭킹 탑 8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는 탑 10으로 했었다가 탑 8으로 이번 주부터 조금은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탑 10으로 하니까 한 18위권 아래로 내려가면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예를 들면 다들 3경기 정도 했는데 2승 1패 뭐 이런 느낌의 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8팀으로 조정을 했고요. 아무래도 8팀으로 조정을 하면은 리그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팀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변별력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탑 8으로 좀 조정을 했다라고 이제 좀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본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것도 반영이 안 됐네.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냥 말로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파워랭킹 3주차입니다. 집계 기간은 21일에서 27일까지고요. 아까 이제 3스타스보다는 하루 뒤, 그죠? 3스타스는 20일에서 26일, 이거는 21일에서 27일,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뭐 요거를 고른 이유는 이제 시즌 시작한 그 시점이랑 맞물린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보면은 이거 탑 10으로 처음에 이제 썼었기 때문에 탑 10을 다 뽑기는 했는데 탑 8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에드먼턴 바꿨는데 워싱턴입니다. 예. 처음에 에드먼턴을 넣었었는데 워싱턴이 더 낫더라고요. 쓰는 김에 지우자. 뭐 이번 주는 이렇게 합시다. 급하게 좀 지운다라고 이게 좀 깔끔하지 못한데 이번 주는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조금만 더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뉴저지, 유타, 피츠버그, 오타와, LA, 아일랜더스, 버펄로, 워싱턴 요렇게 8팀입니다. 뉴저지랑 유타는 사실은 이제 아까 그 세리스타스에서도 또 메인이 됐던 선수들이 또 소속이 된 팀이고요. 뭐 이제 최근에 피츠버그도 상당히 기세가 좋고 오타와도 이제 조금 좋은 기복, 좀 좋은 기복이 나오고 있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좀 성적이 많이 올라갔고, LA도 이 개막 초반에는 수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아지고 있고요. 아일랜더스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더스답지 않게 좀 화력전에서 승리하는 그림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아일랜더스를 뽑았고요. 버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골리들도 이제 번갈아 나오면서 좀 분전하는 그림이라든가 그죠. 또 괜찮은 라인 또 생기면서 좋은 경쟁력이 생겼고, 마지막으로 이제 워싱턴은 그렇습니다. 뭐 워싱턴은 마지막에 걸려있던 이제 그런 그림이었었는데 일단 어쨌든 워싱턴까지 뽑으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저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파워랭킹 그냥 1등부터 제가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4승 0패 한 번도 지지 않았고요. 오늘 졌는데 이제 오늘 경기는 포함이 안 되죠. 제 시리즈 선정에. 승점 8점이고 콜로라도전을 비롯해서 원정 3연전에서 전승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2등인 유타랑 똑같아요. 유타도 이제 콜로라도 한번 잡고 원정 3연전에서 다 이겼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1등 팀이 이제 그게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고, 물론 이제 오늘은 콜로라도한테 지긴 했지만 오늘 경기는 이제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승점 8점 획득을 했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연승까지 갔었습니다. 뉴저지가 공수 양면에서 굉장히 좋은 이제 탄탄한 경기력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만 보시더라도 이제 평균 득점 4득점, 실점도 1.75 실점에다가 파워플레이 40%, 페널티 킬率 90.9%. 물론 이제 일주일 동안에 뭐 한 100% 이런 부분은 나올 수 있는데 아마 뉴저지가 시즌 전체로도 페널티 킬링이 90%가 넘을 거예요. 이런 과정에도 보시더라도 뭐 공수 양면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활약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초반에 앨런 선수도 지금 경기력이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 마르크 스트램 선수가 오늘 복귀해서 조금 애매한 경기력이 나왔는데 지난주까지는 앨런이 많이 나왔으니까 앨런 선수가 이제 3승 모든 경기 승리를 했고요. 1.98에 90.9%. 좀 불안한 거라고 하면 역시나 세이브 성공률이 또 조금 떨어진다라는 건 이게 이제 또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하는 그림에서의 좀 불안감은 있는데 어쨌든 평균 실점도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고 앨런까지 어쨌든 초반에 주전 골리의 좀 이탈 이런 부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지금 포인트를 많이 뽑아내고 있어요. 전반적인 라인에서 많이 뽑아내고 있고 일단 휴즈 선수 아까 보셨듯이 지난주에 6포인트 올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가 빠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토론토전 헤트트릭이 빠진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네메트 선수가 5포인트. 드디어 네메트 선수가 조금은 그 포인트 생산력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전체 2픽 출신이기도 하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죠. 지금도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네메트 선수도 역시나 상당히 포인트를 많이 뽑아주고 있다. 이제 이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왜냐면 이제 지난해 트레이드 요청도 하고 뭐 이것저것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공격에서 일단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브라트 선수 역시나 휴즈 선수의 라인메이트로서 올 시즌도 활약을 하고 있고 4포인트. 근데 지금 이게 또 무서운 거예요. 지금 3포인트를 올린 선수가 딜런, 해밀턴, 브라운, 그리츠크, 마이어, 히시어, 머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인의 대부분의 이 라인의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어랑 히시어도 포인트를 꽤 생산을 해줬고, 그리고 3라인에서 이제 또 나오는 브라운이랑 그리츠크, 그리고 1라인의 또 이제 1, 2라인에서 이제 공격을 보조를 해주는 해밀턴, 그죠? 그리고 머서 선수까지 이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격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제 잘 풀리고 있다라는 점도 지난주에 4득점을 경기당 4득점이라는 고득점 페이스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돋보이는 게 페널티 킬링도 지난주 전반적으로 아까도 90%가 넘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붙었던 상대들이 파워플레이 상당히 강력한 팀들이 많았거든요.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파워플레이에서 뭐 스타 선수들이 많으니까 정말 파워플레이 위력은 좋은 팀이라고 할 수 있고, 뭐 미네소타는 올 시즌 파워플레이 진짜 아주 강력한 팀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팀을 상대로도 이제 3번 기회에서 1실점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콜로라도를 상대로도 오늘은 모르겠지만 앞 경기에서는 이제 파워플레이 1실점도 없었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 확인할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탄탄한 그림이 나오고 있다. 골텐딩도 어쨌든 그죠? 그렇고 누구냐? 앨런 선수가 잘 활약을 해주고 있고, 전반적인 라인 같은 경우에도 뎁스가 1, 2, 3라인까지 잘 굴러가는 과정에서 좋은 그림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스페셜팀, 페널티 킬링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잘 정비가 된 그림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세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좋습니다. 경기적으로도 보면은 린디러프 감독이 있을 때의 그 빠른 템포로 몰아치는 그 느낌과 지금 셸던 기프 감독의 좀 끈질긴 느낌의 수비력이 좀 잘 혼합이 된 그런 느낌의 경기력이 나오고 있어요. 전반적으로는 큰 빈틈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어쨌든 초반에 이제 이렇게 한 3주 동안에 정말 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면서 메트로 디비전 1위까지도 좀 희망적인 느낌으로 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불안 요소가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직전에 캐롤라이나를 만났을 때도 여전히 이제 그런 느낌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초반에 상당히 좋은, 지난해도 사실은 초반에 정말 좋았었던 게 뉴저지였는데 올해는 어쨌든 이제 뉴저지가 작년에처럼 그런 실수를 반복을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과정에서의 모습들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초반에 뉴저지의 큰 변수는 골텐딩 부분에서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만 좀 위기를 극복을 한다라든가 조금 더 좋은 그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올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위권에서 뉴저지는 시즌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타도 거의 비슷합니다. 4승 0패였었고요. 승점 8점. 그리고 콜로라도를 비롯해서 여기도 원정 3연전 전승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이제 그림이 나오고 있고 하는 그림인데, 확실히 이번 시즌 유타는 1, 2라인에서 확실한 화력이 나온다라는 거. 이거 이제 정말 그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1, 2라인 같은 부분에서의 좋은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는 제가 뭐 로스터 프리뷰라든가 이런 데서도 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이 힘이 더 세졌다라는 거. 그 과정에서 이제 압도적인 화력에서의 강점 같은 부분, 득점이 좀 다득점전 이런 그림으로 가도 사실은 유타가 재미를 보는 부분들 이제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타 프랜차이즈 역대 3번의 해트트릭 요거 이제 말씀을 드렸죠. 쿨리가 2번이 아니었네. 어쨌든 뭐 요렇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쿨리가 그러면은 그때 해트트릭을 했구나. 애리조나 때. 그럼 이제 그게 좀 틀렸을 수도 있네요. 제가 이제 요거 이런 거 하다 보면 좀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를 드리고요. 베라 테이턴 선수, 그리고 닉 슈멀츠 선수, 그리고 로건 쿨리. 이제 이렇게 유타 이름을 달고 헤드트릭. 그죠? 이제 이렇게 3번입니다. 쿨리는 그러면 전전 시즌이었나봐요. 그 아스타리크 리스크 해가지고 적어놔야겠네. 어쨌든 좀 잘못된 내용을 앞에 전달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를 왜 가져왔냐면, 지금 요 3명의 선수들이 뭐냐. 1, 2라인에 포진이 돼가지고 정말 날뛰는 선수들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유타 1, 2라인에
NHL 득점 관련 순위를 바라보시면 5대5 득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건서쿨리 페테르카 라인이 9득점을 하면서 이제 NHL 전체 2등이고요. 그리고 슈멀츠 헤이턴 켈러 라인이 7득점을 했기 때문에 공동 4위입니다. 1, 2 라인이 지금 보시면은 NHL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화력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화력이 5손가락 안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기대 득점 값으로 좀 확장을 했을 때는 순위가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보시면 이제 건섭 쿨리 페테르카 라인이 5.3, 기대 득점 5.3, 이거 리그 6위였었고요. 슈멀츠 헤이턴 켈러 같은 경우는 4.2, 리그 14위. 근데 크라우스 맥베인 카코니 라인이 4.1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득점 값으로 하면 3라인까지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 돼버리고, 그냥 이제 득점 값만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제 정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라인을 두 개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압도적인 화력에서의 좋은 그림이 1, 2라인이 잘 구축되면서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죠? 작년에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1, 2라인의 활약들이 큰 힘이 됐었는데 올해는 이게 더 가중이 되는 느낌이다. 그리고 확실한 이제 결과값으로 나오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유타가 사실 보면은 하키 자체도 상당히 좀 재밌게는 느낌으로 많이 가요. 부지런한 느낌이라든가 좀 동적으로 이렇게 역동적인 경기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를 봐도 좀 재밌는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득점까지 이렇게 수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보는 재미와 이기는 재미 또 둘 다 줄 수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타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츠버그가 3위입니다. 3위의 이유는요, 지난주에 3승 1패 1연장패, 지난주 4경기에서 모든 승점을 땄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당 5득점 평균 득점 5득점이었어요. 이제 이 부분 정말 대단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피츠버그가 지금 정말 압도적인 공격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예, 경기당 5득점, 파워플레이도 50%에 육박을 하는, 이거 뭐 거의 전성기 때의 모습, 그런 느낌. 이제 찾아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본 자료가 1617 시즌 이후로 가장 좋은 성적이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성적이. 그래가지고 뭐 1617은 또 우승을 했으니까 또 이제 피츠버그 팬분들이 굉장히 또 기대에 부푼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역시나 피츠버그의 상승은 이 라인의 확고한 구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크로즈비 라인도 사실은 크로즈비 라인대로 이제 화력이 잘 뽑히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 만타 말킨 브라조 라인이 대단합니다. 8골 득점을 해서 리그 전체 3위 득점, 그리고 기대 득점 값도 6.5이기 때문에 2등입니다. 여기는 이제 요 라인이 NHL 공격 관련해가지고 3손가락 안에 들어가죠. 아까 5손가락 안에 들어갔었는데 지금 3손가락 안에 들어가죠. 이런 과정이고, 3명의 선수가 사실은 모두 장신임에다가 일단 기술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2명이 포진이 돼 있고, 그리고 브라조 선수 같이 네트 근처라든가 빠른 스피드로 역습 상황이라든가 이런 이제 기술적으로도 마무리 능력이 또 괜찮은 선수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해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라인이 엄청난 지금 거의 매경기 득점 기여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4경기 역시 밴쿠버전에 2골 기여, 그리고 이 콜럼버스전에 1골 기여, 세인트루이스전에서 2골 기여를 했기 때문에 매경기 정말 뭐 1골 이상씩 기여를 해준다라고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말킨 선수야 모두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리그의 지금은 사실 최고의 선수, 나이 때문에 최고의 선수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말 대단한 선수, 역사에 남을 만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만타랑 브라조가 고위험 지역 득점 관련해가지고 뭐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요. 만타 선수 슈팅 숫자 11개, 상위 11%, 골 둘 다 4골씩 넣었는데 상위 4%였었고요. 만타 선수 슈팅 성공률이 36.4%, 상위 16%였습니다. 브라조 선수가 이제 슈팅 숫자가 13개, 상위 7%. 브라조 선수 슈팅 성공률 30.8%가 나왔기 때문에 네트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서의 성과가 어마무시하게 잘 나온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거든요. 이런 과정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만타와 브라조의 성공 같은 부분, 고위험 지역에서 찬스 많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라인의 이런 이제 힘 같은 부분, 득점을 또 이제 전담을 해주는 그림들이 앞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피츠버그도 적어도 2개 이상의 라인이 확실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온과 동시에
지금 수비도 저는 사실 좀 걱정했는데 어린 선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생각했던 조합이 생각보다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보시더라도 이 피츠버그의 상승세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라인이 엄청난 분전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4위는 오타와입니다. 오타와 마찬가지로 3승 0패 1연장패 승점 7점 그리고 2경기 연속 7득점 경기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오타와는 제가 이제 작년에도 좀 기복의 팀 같은 느낌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이제 그런 것들님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오타와를 너무 안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팀이다라고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자주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2경기 연속 7득점 경기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팀을 선정을 했고요. 참고로 이제 두 경기 연속 7득점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파워플레이에서 상당한 성과를 봤습니다. 4번의 찬스에서 3득점. 그리고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이제 5번의 기회에서 4득점을 했기 때문에 뭐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이 정도 이제 골이 터지면 승리를 할 수가 있죠. 사실 파워플레이 골은 2골만 터져도 승률이 굉장히 올라가는데 3골, 4골씩 터지면은 그냥 뭐 그죠. 파워플레이 1라인 주축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검은색이 잘 안 보이지만 이제 검은색으로 표기를 해놓은 게 파워플레이 골.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파워플레이 어시스트인데 샌더슨, 슈티칠레, 커즌스, 베서슨, 지루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상당히 좋은 평가 지난주에 파워플레이에서 상당히 많은 포인트를 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역할도 잘 굳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갈 수가 있고 결과값까지도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림들이 또 될 수가 있고 베서슨 선수는 이제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뭐 작년에도 잘하고 재작년에도 잘했지만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도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파워플레이에서 5포인트나 지난주에 뽑아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울마르크까지도 좀 경기력이 회복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사실 울마르크가 실점도 많았고 굉장히 안 좋은 실점도 굉장히 많으면서 초반에 굉장히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4경기 중에 3경기 출장해서 2승 1연장패에 1.65에 91.8%니까 경기력이 좀 회복이 됐어요. 예. 그러면서 결국 이제 울마르크까지도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실점적인 부분에서도 안정화가 될 수 있고 지금 공격에서 파워플레이가 됐든 뭐 이븐이 됐든 지금은 파워플레이인데 그런 그림에서 이제 풀려지게 되면 또 이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복적인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7득점 2경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 2경기에서는 2득점에 그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이 밸런스, 그죠? 왜 우리가 야구도 보시면 왜 한 번에 왜 어차피 뭐 5점 차로 이기나 6점 차로 이기나 똑같은데 좀 나눠서 치지 막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오타와도 조금 더 이제 그런 좀 균일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기복의 팀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좀 떨쳐버릴 수 있는 수준으로서의 경기력 앞으로 올 시즌 어쨌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그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는 좀 좋은 쪽으로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5위는 LA 킹스입니다. LA 킹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3승 1연장패 7점이고 원정 4연전이 있었는데 3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느낌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실점 관리 능력이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LA 킹스의 지난 시즌 가장 큰 강점은 역시나 수비 경기력에서 안정화가 되면서 뭐 저득점전으로 끌고 가도 승리할 수 있는 그림. 이제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뭐 컴퍼도 퍼포먼스가 좋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수비적인 좀 수동적인 포메이션을 쓰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성과가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원투투가 이제 조금은 그냥 모든 상황에서 원투투를 쓰는 그런 과정에서 선수들의 혼선도 좀 줄어들었고 조금 더 이제 좀 직선적인 수비라고 해야 되나? 좀 직관적인 수비를 많이 보여주면서 수비력이 좋았던 팀이었었는데 이런 그림들이 이제 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지난 4경기에서 2실점 이하 경기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실점 관리 능력이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거.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로 LA도 잘 안 됐었어요. 이런 경기력이. 그러니까 작년에 보여줬던 이런 수비적인 경기력도 그렇고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새롭게 영입한 선수들이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그냥 아무래도 새로운 팀으로 들어왔으니까 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살짝은 더 이해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이유에는. 어쨌든 이제 지금은 경기력이 조금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참고로 지난주에 4경기 이상 치른 팀 중에서
슈팅 허용을 바라보시면 LA 킹스가 가장 적었습니다. LA 킹스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당연히 경기를 적게 한 팀들이 슈팅 허용 숫자가 당연히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2경기 한 팀이 제일 적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LA 킹스는 4경기를 치렀는데 막 3경기 한 팀 중간에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슈팅 통제 같은 능력. 이게 또 LA 킹스 하키에 또 이제 짐 힐러 체제 들어온 이후로 또 가장 돋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림이고요. 역시나 이제 실점 역시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내슈비를 상대로 5실점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시면 세인트루이스전, 댈러스전, 시카고전 다 2실점 이하로 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그런 그림이었고 댈러스 같은 팀들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올해 이제 굉장히 또 이제 날선 모습을 보이는 시카고인데 시카고를 상대로도 어쨌든 1실점으로 상당히 잘 막아냈다라는 부분이겠죠. 물론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페널티 킬링에서의 성과가 조금 더 필요하고요. 4연전 중에서 이 2경기에서 페널티 킬링 실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시즌 시작 5경기 그러니까 시즌 첫 5경기에서 페널티 킬링 상황에서 실점을 다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것도 이제 조금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 게 뭐냐면은 최근 3경기에서는 페널티 킬링 실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수비력이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에드먼턴까지 초반에 살짝 무딘 그림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LA 킹스가 진짜 여차하면은 진짜 더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베이거스를 상대로만 이런 모습이 좀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최상위권도 다시 진입 가능성은 아예 없을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수비력이 살아난 LA 앞으로의 행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 아일랜더스입니다. 아일랜더스 사실 많이 깠는데 또 지난주는 좋았었어요. 2승 1연장패 승점 5점이었고요. 5경기 연속 승점. 그러니까 이제 직전 경기까지 포함하면 5경기 연속 승점을 따면서 지금 이제 좀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일단 화력적인 부분에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아일랜더스 상승세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지난주 3경기에서 득점력이 상당히 섰습니다. 물론 아주 강력한 팀이다. 수비가 정말 아주 강력한 팀이냐라고 하면은 다 그런 팀은 아니죠. 샤크스도 마찬가지고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은 다실점 경기. 물론 이제 정말 지금 득점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다실점을 해도 막 세인트루이스전처럼 역전을 하고 그런 게임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인상적인 화력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많은 골을 양산을 하면서 지난 시즌 좋은 그림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이거 저 뽑아보고 좀 놀랬는데 기간 중에 5대5 득점이 11득점으로 리그 4위였었습니다. 그죠? 3경기 했는데 3경기 했는데 5대5 득점이 리그 4위였었고요. 지난주에 애나임이 1위였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이었었는데 이만큼 어쨌든 이제 좀 득점력이 살아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 이제 이런 부분. 사실 이제 지금 저는 예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파트릭 루아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뭐 공격, 골텐딩, 수비 뭐 다 그렇게 잘 눈에 띄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올해는 어쨌든 초반에 지금 공격은 잘 풀리는 그림으로 좀 전환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롭게 1, 2라인이 자리를 잡았는데 드루엥, 호벳, 하이네만 그리고 두클레어, 바젤, 펠미어리 이제 이런 선수들이 지금 1, 2라인에 이제 포진이 되면서 나옵니다. 근데 성과들이 좋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바젤이랑 호벳을 넣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라인을 짰었던 기억이 나는데 드루엥이랑 호벳이 오히려 잘 맞는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루엥 선수도 플레이메이킹 능력 이제 이런 부분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젤 같은 경우에도 2라인 센터로서 그죠? 살려줄 수 있는 선수들 뭐 여러 명 있으니까 펠미어도 그렇고 두클레어 그리고 아래에도 이제 요 라인 아래에도 뭐 리라든가 홀름스트램이라든가 뭐 좋은 선수들이 지금 득점 기여들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치플라코프도 있고 그러면서 어쨌든 근데 1, 2라인이 어쨌든 확실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 시즌 이제 5골, 3골 이렇게 넣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정으로 1, 2라인 요렇게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득점력이 마찬가지로 기반이 되면서 아일랜더스가 지금 사실 소로킨도 여전히 경기력이 조금은 아쉽고요. 실점이 좀 많은 편이죠. 수비적인 경기력이 아직까지는 눈에 띄지 않는 게 아일랜더스인데 그 과정에서 일단 공격적으로 잘 풀리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또 잘 풀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올 시즌 이제 이런 부분은 쭉쭉 이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버펄러 세이버스 7위로 나왔습니다. 7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 팀도 3경기를 치렀는데 2승 0패 1연장패 모두 승점을 땄고요.
최근 6경기에서 4승을 올렸네요. 그러면서 버펄로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지난주에 앞으로의 조금은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의 경기력도 나오고 있고 여기도 돈 맥클라우드 터크 라인 올 시즌 좋습니다. 요 라인이 저는 사실은 이 그때 이제 페테르카의 대가로 돈을 받아온 게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느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맥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라인에서 역시나 경기력이 좀 올라왔고요. 이 라인도 5골, 그죠? 기대 득점감 4.3. 그리고 이제 전체 슈팅 시도 비율 같은 경우에도 57.8%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버펄로의 이 라인을 확실하게 지탱을 하는 그런 느낌의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도 세 선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맥클라우드가 4어시스트, 이제 터크 선수가 1골 1어시스트 맞을까? 아무튼 터크 선수 이제 골이랑 어시스트 올렸고요. 이거 왜 숫자가 앞에 지워졌지? 죄송합니다. 돈 선수 같은 경우에도 1어시스트를 올렸습니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지난주에서도 어쨌든 생산력이 괜찮은 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엘손 선수가 공격에서도 뭔가 성과를 좀 내고 있어요. 지난주에 2골 2어시스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한 활약이었고 또 대단한 부분이 뭐냐면은 빙판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이븐 스트렝스 골을 버팔로가 6골을 득점을 했는데 2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본인도 4포인트를 올렸으니까 여기에 기여를 한 부분이고요. 네, 어쨌든 정말 건강한 사무엘 쏘는 새로운 영입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대단했었고 3경기 연속 포인트를 지금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게 참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무엘 손 선수가 포지션 관련 스탯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슈팅 허용이죠. SAT 허용. 그러니까 전체 슈팅 허용이 64개였고 그리고 이제 블로킹을 뺀 슈팅 허용이 44개였는데 이 두 개의 수치가 팀 내 최저였습니다. 가장 안 좋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올라왔을 때 오히려 팀은 골 숫자가 4골이나 더 많았죠. 이거 사실은 또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일부 골리들의 분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콜튼 앨리스 선수가 디트로이트전에서 2실점하면서 승리, 그리고 엘렉스 라이언 선수가 토론토전에서 3실점하면서 승리였었는데 믿었던 우코페카 루코넨 같은 경우에는 지난 토론토전에 오히려 이제 조금은 아쉬운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루코넨이 조금 부진한 그림이 나온다라고 해도 앨리스 라이언 이런 선수들이 또 더 제목 이상의 모습을 해주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면 물론 이 2명의 선수로 풀 시즌을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루코넨이 여전히 올 시즌 별로고 리바이도 지금 AHL에서도 크게 두각이 나타나지 않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라이언이랑 앨리스가 됐든 이렇게 2명을 번갈아 하면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성적 유지, 어느 정도 이상의 성적 유지는 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 라인이 제대로 구축이 됐고 그 과정에서 사무엘손까지 공격에 기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뭐 더 좋아지기는 힘들지만 뭐 지금 같은 느낌으로 조금 더 버티는 과정에서 캐슬링만 들어온다라고 해서 사실 이 부분이 더 좋아지는 그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버펄로 앞으로도 더 상승할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마지막 8위 해당하는 팀은 워싱턴이고 8위 참 고르기가 힘들었는데 다들 고만고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8위로 줄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들 고만고만 했었어요. 뭐 몬트리올, 워싱턴, 에드먼턴. 그러니까 이제 막 3경기에서 2승 1패 뭐 이런 느낌의 팀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워싱턴을 뽑은 이유는 그죠? 1실점 승리. 이겼을 때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 과정이었는데 역시나 톰슨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톰슨 선수가 요 이긴 2경기에서 나왔는데 2경기에서 이제 1점씩 허용 1실점씩 했고요. 세이브 성을 96.3%라는 어마무시한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이제 로건 톰슨 선수가 또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주고 있는데 뭐 작년에 10월은 별로 안 좋았는데 뭐 작년에도 이제 시즌 초중반 해가지고는 꽤 상당히 좋았었잖아요. 이런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영역별 세이브 퍼센티지 참 이거 눈 아프게 바꿔놨는데 F1도 그 피렐리에서 이렇게 그 프리뷰가 나와요. 그랑프리 프리뷰. 근데 그거 올해부터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눈 아프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것처럼 NHL 엣지도 왜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 이제 실선으로 들어간 게 이제 이 1에서 50% 그러니까 하위 50%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 하늘색 그죠? 저게 이제 51에서 80% 어떻게 보면 이제 중상위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81에서 99는 짙은 색. 저게 이제 상위 20%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로건 톰슨이 고득점 영역에서 상당히 이제 인상적인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인데 참고로 이거는 영역별 세이브 퍼센티지를 확인을 하시면 뭐 이렇습니다. 세이브 성률 93.9%, 상위 2%, 그리고 고득점 지역 세이브 퍼센티지 90.7, 상위 8%, 중간 지역 세이브 퍼센티지 93.3%, 상위 13%입니다. 이런 그림으로 영역별 세이브 퍼센트도 상당히 준수하게 나오고 있는 현재 이제 톰슨 선수의 상황이고요. 5대5 상황에서 세이브 퍼센티지를 확인해 보시면은 더 좋은데 5대5 상황 세이브 퍼센티지는 96%가 나옵니다. 상위 1%예요. 그리고 접전 상황 5대5 세이브 퍼센티지가 96.6%가 나오는데 이것도 상위 4%입니다. 접전 상황 5대5 세이브 퍼센티지가 뭐냐면은 1피리어드, 2피리어드는 이제 한 점에서 2점 차 상황에서 5대5 상황 세이브 퍼센티지, 그리고 3피리어드에서는 한 점 차 상황에서 세이브 퍼센티지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상황별로 조금은 부담되는 상황에서의 세이브 퍼센티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죠. 근데 이게 왜 지금 좋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스펜서 카버리 감독이 정말 끈질기게 한 점 차 정도 이렇게 났을 때 지키는 게임 생각보다 진짜 잘하는 감독입니다. 뭐 토론토 코치할 시절에서도 사실 토론토가 그런 유형의 게임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워싱턴에 부임한 이후로부터도 그런 느낌의 게임이 많았었는데 올해 카버리 감독이 풀타임 감독 3년 차거든요. 그래서 3년 차니까 이제 올 시즌이 이제 2점 몇 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쭉 그걸 해보면은 한 골차 승부에서 워싱턴이 승률이 57.6%, 리그에서 공동 7위. 그리고 이제 두 골차 이상, 두 골차 상황에서 승률이 60%였습니다. 리그 6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거든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톰슨 선수가 이렇게 저실점 같은 느낌으로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점을 정말 10분 활용을 할 수 있는 팀이 또 워싱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톰슨 선수의 어떻게 보면은 경기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의 경기력이 지난주에는 잘 보이는 조짐이 있었다라는 그림인 거죠. 그래서 캡스를 뽑았습니다. 그래 그나마 더 좋은 경기에서 더 좋은 모습이 나왔던 그런 팀들을 뽑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쨌든 이번 주 탑 8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제 주간 단위로 가기 때문에 이게 또 다음 주 되면 완전히 대격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변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매번 또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지만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갈 거고 조금 더 시각적인 부분을 사실 더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조금씩 바꾸는 모습 그런 느낌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어쨌든 올 시즌 이렇게 매주 수요일은 요 내용들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